저는 맨몸 위에 걸치고 있던 얇은 가운을 바닥으로 흘려내리고 침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망설이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깊은 곳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호텔 방 안에는 살같이 부딪히는 소리와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천국 위의 태국, 방콕 여행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느새 저의 발걸음은 한 걸음씩 아버님 등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띵동띵동 벨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게 되었고 방문을 향해 걸어가시는 아버님을 보며 혼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밖에는 아까의 객실 안내원이 서 있었고 저의 방 비스듬히 맞은편 객실 문을 열더니 아버님을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버님 방은 제 방과 달리 욕실과 화장대 사이를 몇 걸음 들어가면 한가운데 킹사이즈도 더 되어 보이는 아주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나가고 저는 푹신푹신한 침대 가운데 몸을 던지고는 아버님도 얼른 이리 오셔서 누워보세요. 하지만 아버님은 언제나 그런 표정의 그 차분한 말투로 시장하네.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지. 하시고는 밖으로 발걸음을 향하시고 저는 입을 삐죽해 보이고는 말없이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호텔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거리를 걷다가 깔끔해 보이는 한식당으로 들어가 고기와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아버님의 식성 때문에 외국 여행을 와서 첫 끼를 어쩔 수 없이 한식으로 때웁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네와 보기엔 갓 중년에 접어들어 보이는 여자가 다정히 앉아 있으니까 한국인 사람인 듯한 옆 테이블 일행들이 흘끔 쳐다보고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런데 고기를 굽는 여종업어는 여기 태국에서는 흔히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저 고기 굽기에만 열중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니까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드를 받아 들고서 음식 맛을 괜찮았는지 물으며 저희를 번갈아 보기에 저희 아버님이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니까. 계신 동안은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편하게 즐기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발끈 뭐라고 하려니까. 허허, 안 그래도 그래 보려고 왔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괜스레 저 혼자 머쓱해서 아버님을 두고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커피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기까지 한참 동안을 아버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봉지를 받아 들고는 혼자서 주위를 기웃거리다가 근처 다른 한식당 안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본다고 급히 나간 사람이 웬 여자와 함께 저기에 앉아있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업무상 만난 사람과 식사를 할 수도 있겠지. 애써 이해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 모습이 어디서 본 듯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는 우리가 탔던 비행기에서 남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간 남편의 행실로는 별로 새삼스러울 상황도 아니었지만 순간 당황스러워할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식당으로 다가서는데 누군가 저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아버님이 어느새 와서는 제 손을 잡아 끌고 계셨습니다. 저 안에 그이가 아까 비행기 안에 여자와 함께 있는데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은하 선생 시원한 아메리카노 샀구나. 얼음 다 녹기 전에 어서 마셔야겠네. 제 손에 들린 봉지에서 커피 하나를 꺼내어 들으시고 마시면서 앞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식당 안두 남녀를 혼자서 한번 노려보고는 아버님 뒤를 좀 떨어져 뒤 따갑습니다. 조금 앞서 걸으시는 아버님 뒤에 떨어져서 걷다 보니까 하나둘 거리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올 때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 칠순 안팎의 서양 할배들이 이제 갓 20 정도의 새파랗게 어린 손녀뻘 돼 보이는 어린 아가씨들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이래서 남자들 입에서 천국 위에 태국이 있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아까 식당 주인 남자가 한 말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아버님 곁으로 다가가서 난생 처음 거리 한복판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하 선생 그새 마음이 풀렸나 보네. 잠시 머쓱해하시던 아버님은 이내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아버님과 손을 잡고서 코리아타운 이곳저곳을 구경하고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골프보다도 수영과 헬스를 즐기시는 아버님의 취미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아버님, 우리 수영하러 가요. 하니까 오늘 처음으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시며 반색하시고는 캐리어를 열어 준비해 오신 수영 도구를 챙기시는 겁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가서 준비를 마치고 나와 다시 아버님 손을 잡고 수영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6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리조트만큼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수영장 끝으로 도심 뷰가 멋지게 펼쳐 보이고 각종 부대 시설들과 조경도 편안하게 쉬며 즐길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영장에는 한낮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수영장 주변에 놓인 선베드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한가로이 도심 속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영장 전경이 잘 보이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리를 잡고 걸친 옷을 벗고 편안한 수영복 차림으로 선베드에 기대었습니다. 수영장바 직원을 불러서 칵테일 2잔과 맥주, 간단한 음료를 주문하니 차가운 얼음통에 맥주와 음료를 담아 예쁜 칵테일과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베드에 비스듬히 누운 채 입에 한 모금 머금은 칵테일 향을 즐기며 수영장 풍경을 감상하였습니다. 아직 환한 도심 빌딩 숲 한가운데에 작은 간격을 두고 놓인 선베드 위에 손을 조금만 뻗으면 닿을 만한 사이에 아버님과 저는 작은 수영복 하나씩만 입은 채 나란히 누워있네요. 맥주병을 들어 한 모금 들이키고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려놓고 계신 아버님을 물끄러미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시며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태껏 몸 관리를 꾸준히 잘해왔기에 아직은 새댁들만큼은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갱년기에 접어든 나이 여자답지 않게 과감하게 파인 수영복을 입고 볼륨 있는 몸을 드러낸 채 마치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이라도 하려는 듯 자태로 곁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많이 의식되지 않으실까? 나의 눈길은 평소 꾸준한 헬스와 여러 운동으로 유지해오고 계신 아버님의 건강해 보이는 몸을 훑어내립니다. 그러다 비행기에서 제 손안에 잡혀있던 흉기를 떠올립니다. 스스로가 살짝 민망한 듯 하면서도 한편 야릇하고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아버님도 조금 민망하신 건지 가만히 일어나서 수영장의 늠름한 것을 푹 잠그어 버리시네요. 그러시고는 배영, 평영, 자유형, 접영 수영 실력을 뽐내십니다. 이를 보고 있던 수영장 외국인 청년들이 쌍엄지척을 해주네요. 그렇게 아버님은 두어 번을 더 늠름이를 물속에 담그었다가 나오셨고 저는 어둑어둑해질녘 되기까지 그저 선베드에만 누웠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수영을 좋아하고 동호회 대표로 각종 전국 수영대회는 물론 바다 수영대회 경험도 많은 저였지만 오늘은 아버님의 즐기시는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간단히 샤워하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에서 깨어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두워진 도시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네온 조명들과 빌딩, 숲 높고 낮은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들로 하나둘 커다란 창을 메워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한참을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다가 커다란 방에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님은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이 들어서 방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방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방 안에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마침 아버님과 저는 각각 서로의 방 보조키를 서로 하나씩 챙겨 놓았던 게 생각나서
제 방에 있는 아버님 방문 보조 카드키를 가져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방 안에 아버님은 계시질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침대 한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나라의 호텔 방에다가 나만 남겨두고서 혼자 나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와 제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에 고이는 눈물을 닦으려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 쪽 탁자 위로 향하는데 저의 방에서 울리는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다닥 달려가서 화장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 들여다보니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의 전화란 걸 확인한 순간 반갑긴커녕 실망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밤 많이 늦을 거야. 어쩌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일찍 먼저 자. 남편의 건조한 목소리, 항상 자기 할 말만 하고서는 끊어버리는 사람.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겁니다. 상대편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안도하며 잠시 멈추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귀가엔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기다리던 아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디세요? 그이는 오늘 밤 안 들어온다네요. 저 혼자 무서운데 아버님은 어디세요? 조금 전 저를 걱정하시던 음성은 그새 사라지고 특유의 덤덤한 목소리로 은하 선생 피곤해서 곤히 잠든 것 같기에 29층 라운지에 올라와 있지. 아버님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아버님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고는 얼른 화장대 앞에 앉아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서둘러 화장을 하고는 방문을 나섰습니다. 29층 스펙트럼 라운지에 올라기니 입구 가까이서 아버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님께 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씀 없이 앞서 가시는 뒤를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한 채 그냥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한 감정 탓에 처음 라운지에 들어설 때는 주위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바깥 루프탑에 다다른 저의 눈에 들어온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멋진 광경에 감탄하였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본 세상과는 또 다른 아주 근사한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 보였습니다. 루프탑 아래로 펼쳐진 방콕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도시만의 색다른 아름다운 야경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고 밤하늘이 뻥 뚫린 루프탑 자체에서 느껴지는 흥분감은 이제껏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29층 저 아래 이리저리 뻗어있는 도심. 거리거리 골목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각양각색의 화려한 네온사인 조명들과 도심 속 곳곳에 솟아있는 빌딩들에서 뿜어내는 불빛들이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확 트인 루프탑 라운지에는 또 다른 조명과 함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밤하늘 아래 울려 퍼지고 있고 각양각색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은 뒤섞여서 제각각 리듬을 타며 천국의 밤을 만끽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살짝 취기가 오른 듯 보였고 저 역시 글라스에 담겨오는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금세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몇 잔의 술보다는 난생 처음 느낀 이색적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네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질 무렵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저는 어김없이 앞서 나가시는 뒤를 쫓아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호텔 밖 방콕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거리는 루프탑에서 내려다본 것보다도 훨씬 더 요란하고 화려했으며 도심의 밤 공기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전히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들과 오토바이들로 가득 메워져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리,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밤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거리의 사람들, 옷차림은 시내 한복판인데도
대부분 반팔이나 나시 차림에 반바지 샌들을 신은 가벼운 차림이었고, 유명 운동화나 구두 위에 멋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은 간혹 중국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밤거리 여자들의 옷차림은 여자인 제가 보기에 너무 민망한 정도가 수두룩했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은 흔히 볼 수 있었고, 가슴은 거의 드러내다시피 하고서 아래는 속옷 같은 걸 입고 서 있는 여자들도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거리 곳곳에는 선정적인 차림의 여성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고, 그녀들은 지나가는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거나 팔을 잡아 이끄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그녀들은 남성들은 즐기며 그녀들과 무언가 흥정을 하는 듯한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 중 일부는 여성으로 변한 남자들이라네요. 가슴과 외모는 여자이지만 소중이를 간직한 레이디 보이들이랍니다. 서양인들은 그들을 알아보고 접근하지만 많은 동양 관광객들은 모른 거 동행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렇게 유흥의 소위 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마사지 가게들 앞에서는 지나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싸 마싸 소리치며 손님을 부르고, 유흥업소들 주변에서는 수영복 비슷한 복장의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냅니다. 어느새 카우보이 골목에 접어들었는데, 이곳에선 아버님 곁에 제가 함께 걷고 있는데도 아버님께 손짓하기도 하기 가까워 뭐라 말을 걸며 이끌기도 하네요. 그 골목을 벗어나 걷다 보니 또 다른 소위 골목들이 나오는데 크고 작을 뿐, 유흥업소들과 마사지업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 간혹 보이는 식당들 외에 저의 관심을 끄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오래 걷다 보니 밤거리 아가씨들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젊은이, 중년, 노인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보다 젊은 여자들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버님과 저의 관계도 그들처럼 그렇고 그런 관계로 보였겠지요. 아버님도 거리에 이런저런 광경들을 마주치면 더러 눈길이 따라갈 듯도 한데, 저희 아버님은 동네 밤거리나 한강변 산책을 나오신 듯 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보시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간혹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목이 마르다거나 먹고 싶은 걸 발견했을 때나 잠시 멈춰 섰을 뿐, 별 말씀도 없이 후덥지근한 밤거리를 줄곧 걷기만 하십니다. 오래 걸었으니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발 마사지라도 받을까 싶었더니 어느새 저희 호텔 부근까지 다 왔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호텔 인근 쇼핑센터인 듯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불과 수십 발걸음만 걸으면 우리가 머무는 호텔인데 대체 아버님은 무슨 이유로 여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것일까? 그렇게 한참을 서 계시던 아버님은 건물 우측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서 지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다다르자 문이 보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신 아버님은 입구 좌측에 있는 카운터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짧은 대화 후 음료수 2병을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곳은 태국식 사교 클럽인지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이쁘고 늘씬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서 있거나 군데군데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들 사이 간혹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들이 몇몇 섞여 있었지만 젊고 세련되어 보이는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남자들이 무리 속에 섞여서 여성들과 대화하는 게 더러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입구 오른쪽 벽면에 기대어 서 있던 단발에 피부가 새하얗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잠시 뭐라고 대화를 나누시고는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건네는 듯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웬 중국인 남자 둘이 내 앞을 가로막아 서며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남자들이 좀 더 제 곁으로 다가서고 누군가의 손길이 저의 엉덩이 부근은 스친다는 느낌의 고개를 좌우로 살피는데
눈앞으로 아버님이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서 불이 나게 아버님 뒤를 쫓아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아버님이 아시는 여자분이세요?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아까 뭘 건네시는 것 같던데요. 아버님 평소에 덤덤한 목소리로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네. 그만 들어가서 자야지. 그 말씀만 하시고는 앞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별 말씀 없이 아버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땀으로 끈적한 몸을 찬물로 씻어내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치만 잠이 쉬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어 마시고는 TV를 켰습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봐도 딱히 볼만한 게 없어서 다시 TV를 끄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고 오늘 못 들어가 아주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럴 걸 예상하였지만 순간 울컥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아서 정성껏 화장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야해 보이는 속옷 한 장만 입고 위에는 훤히 비치는 제일 얇은 가운을 걸친 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농염한 화장을 한 여자가 맨몸에 검은 삼각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작은 속옷 한 장만을 달랑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아버님의 방문 앞에 다가가서 카드키로 문을 열고는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소리마저도 죽여가며 방문을 살며시 닫고는 돌아서는데 아버님의 방 안에 왠지 낯선 향기가 나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겉에 걸치고 있던 가운을 스르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는 침대를 향해 몇 걸음 옮기면서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아버님 저예요. 은하가 왔어요 하며 화장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대 가까이 다가서자 눈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님이 엎드려 있으셨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지하에서 아버님께서 무언가를 건네던 그 여자의 새하얀 피부가 포개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떨리는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갔고 그 소리를 아버님은 분명 들으셨을 텐데 아버님의 늠름한 것이 깊숙이 감추어지는 모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한 제 꼴을 보시고는 미간이 잠시 찌그러지는 듯 하셨지만 이내 아버님의 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시고는 자신의 행동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착해 보이던 새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는 누워있는 채로 시선을 내게로 고정하여 내 몰골을 빤히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말문도 안 열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제 두 발은 바닥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를 않아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참을 그녀와 눈을 마주한 채로 서서 살같이 부딪히고 뜨거운 신음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적이 찾아들고서야 저는 겨우 발걸음을 떼어내서 그 방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 아버님의 방문을 나섰을 때 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까 전화로 오늘 밤 못 들어온다던 남편이 가만히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는 저의 한 손에는 방금 주워들고 나온 얇은 가운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의 사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이어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